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재산세라는 파트로 할까요? 자, 우리 교재 204페이지 이제 세 번째 세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재산세. 우리 이제 전 시간까지는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하고 그 취득한 것을 공적인 장부, 등기부에다가 갑구, 을구상에 표시가 되면 갑구 등록, 을구상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구는 이외의 등기가 된다. 그래서 얘는 설정 가액의 0.2%, 갑구는 2%씩 날리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 후가 아니라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얼마? 지방유세 20%, 그다음에 감면시는 농어촌 지표세 20%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세금이냐?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라든가 아니면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됩니다. 시군구가 주체가 돼요. 시군구. 그럼 시군구가 주체가 되면 요 시군구가 어떤 공적인 장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공적인 장부상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따져보자. 그러면 공적인 장부상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5가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5가지. 바로 토지재산, 그 다음에 건축물재산, 주택재산, 선박재산, 항공기재산. 예, 5가지의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요 5가지의 재산이 우리가 확인이 되면 요 재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럼 이때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재산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자, 세율이 됩니다. 그럼 요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이제 고지해서 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지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통 징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재산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재산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요 과표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액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고지하고 이제 납부하는 요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과세 대상인데 요거는 이제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지할 때 얘는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바로 납세무자. 요 납세무자도 우리 시험에 출제를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납세무자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중에 토지자산, 요 토지자산은 크게 3가지로 또 나눠요. 분리과세, 첫 번째 분리과세 토지라는 토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고, 세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건축물과 주택은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건축물과 주택이 따로 구분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그 다음에 이제 과표세율, 요 특징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그 교재 205페이지에 재산세 개요가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재산세는 보유세다. 네, 말 그대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 즉 이 재산 현황을 실질에 따라 물론 공부상 확인하지만 혹여라도 공부하고 실질이 다르다면 사실이 다르다면 취득세처럼 실질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6번 요거 별표 해 놓으실까요? 과세 기준일. 자, 요 재산세는 이 과세 기준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여기 바로 납세무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돼요. 납세무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납세무자 시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6월 1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지 납부한다고 그랬죠. 고지 납부.
그럼 고지 납부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징수. 그런데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 중과상금 요걸 우리는 연체이자라고 하죠. 연체이자. 밀렸을 때 내는 이자를 연체이자라고 합니다. 요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요 8번도 중요한 겁니다.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우리가 가능하다. 예. 물납은 금전 대신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것이 물납이 되는 거고 분할 납부는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납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물납은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우리가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물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 납부는 얘는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누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할 납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번 별표입니다. 얘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있다. 그럼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2021년도가 있고 2022년도가 있으면은 21년도에는 뭐 10만 원 나오던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2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배를 다 내야 된다는 건데 두 배를 우리가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한도까지만 내는 것이 바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이 됐을 때는 징수를 면제해 준다. 즉 2,000원 미만. 그러면 재산세 고지세금이 자, 이것도 별표시 2,000원 미만. 만약에 1,600원 나왔다. 만약에 1,800원 나왔다. 그러면 아예 이건 징수를 포기하겠다. 왜? 고지에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지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3번의 시군구에서 관리가 된다. 물론 이제 세종시라든가 제주도는 이제 특별자치자치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된다. 고다리 그 점에서 좀 다르죠. 우리가 이미 했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됐었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어디였었나요? 예, 얘는 도구세였죠. 도구세, 도구. 좀 달랐었죠. 자, 그러면 그 특징에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 내용 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림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관공서, 물건 소재지. 소재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서 말하는 소재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 납세지를 말합니다. 납세지. 납세지. 소재지, 납세지. 자, 그래서 납세지 시군구에서 주체가 돼서 보통징수, 고지납부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6월 기준으로 하고 납세문자에게 고지하자. 그런데 이 납세문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별표시 해놓으시고 1번에 토지 밑줄, 2번에 건축 밑줄, 3번에 주택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에 4번에 선박 밑줄, 5번에 항공기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박스가 있죠. 자, 그러면 일대는 과세 대상은 토, 건, 주, 선, 항이 있겠습니다. 예, 요건 뭐가 있을까요? 토, 건, 주, 선, 항.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하자. 보통징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요 건축물과 주택은 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럼 따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 과세 방식이 달라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과 주택은 왜 따로 구분하느냐?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과세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자, 요걸 이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과세 대상, 요거는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토건 주소랑. 그럼 우리 취득세는 우리 과세 대상이 뭐가 있었죠? 이 많은 것이 다 들어갔었죠. 요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가 취득세는 요게 다 들어갔었잖아요. 항공기, 건축물, 토지 등의 부동산, 기장비, 선박, 항공기, 차량, 광어의 입양 다 들어갔었죠. 그런데 우리 재산세에서는 뭐냐? 자,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요것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요 대상 중에서 요것만 우리가 대상이 됩니다. 자,
주택.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나오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취득세에서는 건축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취득세에서는 건축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업무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네.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얘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따로따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얘한테 고지서를 발송해 주고 얘한테도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따로따로. 즉 구분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반면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건물 부분과 토지를 통합해서 이걸 통합해서 과세를 한다는 점이에요. 통합해서. 예. 통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주택이 딸린 토지에 경계 표시가 불분명하면 얘가 불분명하면 얘는 바닥 면적에 대해서 몇 배? 10배까지를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를 우리가 토지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죠. 얘는 바닥 면적 표시가 없으면은 10배까지로 보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주택은 통합해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그 20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건축물 1번에 토지에 이런 말 있죠. 두 번째 줄을 보세요. 206페이지입니다. 1번의 토지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왜 그러죠?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존재하지만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평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주택분 재산세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구분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통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의 주택의 의에 보시면 니은에 자, 밑줄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이 동그라미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디귿 밑줄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 10배. 예, 요거죠. 경계 표시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로 보자. 자, 요 얘기죠.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리을은 이제 공부와 사실이 불치하면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 현황 자체가 뭔가 명확하지 않고 이것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긴 한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공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개정된 내용이 보면 이런 말 있죠. 다만 밑줄입니다.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을 했는데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질로 따져봤더니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실질로 했더니 세금이 더 줄어들어. 나 이거 못 참지. 그러면 얘는 설사 실질과세를 하더라도 공무상 등재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공시지가 상황보다도 시세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개발 호재가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그럼 재산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어. 보통은 우리가 실질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미음의 다가구 주택 밑줄 치시고 한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입니다. 자, 요거 좀 해석해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을 따라가면 주택법을 따라가면은 요 다가구는 한 채로 본다. 요거예요.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요걸 한 채로 보자. 전체를 하나로 보자. 그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니까 뭐가 문제냐? 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보진 않았지만 주택은 세율 자체가 곱하기 0.1에서 0.4%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누진 아시죠? 누진이 뭐예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보면 높은 율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각각을 한 그룹 보게 되면 이거는 낮은 율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낮은 세율로 가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낮은 율로 가자.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구로 보자. 그다음에 2번 겸용주택, 2번 겸용주택입니다. 별표시 기억이 한동의 밑줄, 그다음에 니은의 한구의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겸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하고 업무용을 혼재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 하나를 한동이라고 합니다. 한동. 그럼 보통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주상복합. 그럼 주상복합 건물은 아래층이 상가, 위층이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상복합이 됐을 때는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과세를 하자.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과세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주상복합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구, 이게 한구거든요. 여기 한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구. 자, 한구. 그러면 한구가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주거 용도하고 업무 용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용비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 비율을 60%로 하고 업무용 비율을 40%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무시하고 전부 100%를 주택으로 보자 이거예요. 전부 100%를 주택으로 보자. 예, 전부 100%를 주택으로 보자. 그러면 전부 100%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겸용주택은 한동일 때는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구일 때는 우리가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예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 개정 예정된 거 디귿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의 50% 이상일 때는 그럴지라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때는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 자, 종합합산 토지에다가 써놓으세요. 비삼용 토지. 그러니까 얘가 주택으로 인허가가 나야 되는데 승인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딸린 토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면 이건 아무리 주택이긴 하지만 이건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허가가 안 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 없는 땅으로 봐주자 이거예요. 설사 주거용으로 쓰는 비율이 50% 넘을지라도 이때는 비삼용 부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 한구의 건물 별표시. 그럼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세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한동과 한구를 구분하는 이유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방금 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일반 업무용 건물은 건물분 전세가 따로 있고 토지분 전세가 따로 나오고 주택은 통합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세 방식이 다른데 이거를 구분해야지. 그래서 이때는 한동, 건물 전체 한동. 이번에 뭐 큰 사고 난데도 주상복합 아닙니까? 하층은 상가, 나머지는 주택. 그럼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자 이거죠. 한구, 요게 이제 한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 됐을 때는 만약에 주거로 쓰는 비율이 60%가 되고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쓰는 비율이 40%가 되면은 40% 되면은 이걸 무시하고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이거죠. 전부를. 네. 그다음에 주거용 면적이 50% 미만일 땐 주택만 주택으로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박강 공인 됐고요. 그다음 이상의 내용을 거기 밑에 박스에 요약되어 있죠. 별 표시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209페이지의 문제로 합니다. 확인 예제.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만 옳게 묶인 것은 19회 때 나왔는데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암기상이죠. 뭐라고요? 토건주선항. 그렇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기억이 항공기 들어가죠? 항공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선박이라고 됐어요. 비업무용 선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선박.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그러면 기업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급주택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가 카지노 건물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과수원 들어가고 차량은 안 들어가요. 왜? 차량도 재산이긴 하지만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거든요.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골프 이용권 아니고요. 기장비 아니고요. 관광권 아니고 골프 연습장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봐요. 그래서 치읓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끼리끼리만 묶인 걸 찾아봐라. 정답은 1번. 기역 들어가고요. 디귿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을 들어가고 미음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 니은과 치읓.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치읓. 네.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묶인 걸 찾아봐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번은 안 되는 거죠. 왜? 니은, 리을, 니은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리을 들어가고 지읒, 그렇죠? 지읒 안 들어가죠. 치읓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건, 주선항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토건, 주, 선, 항 5가지 있다는 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대상 토지 구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요 부분은 큰 틀, 자, 큰 틀 설명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바로 납세무자로 가겠습니다. 납세무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과세 대상에 대한 얘기 되겠어요. 자, 바로 토지분 과세 대상입니다. 요것도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해요. 근데 이게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제가 큰 흐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심화 강의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토지구분 문제는 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느냐? 이게 바로 재산세 다음에 배우게 될 종합부동산세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요거는 토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토지. 자, 저희 교재로는 209페이지가 되겠죠. 209페이지에다가 별 표시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입문 강의 때도 살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땅이 여러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교수님 당연히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적진 않아요. 무슨 개별이냐? 맞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전국토의 70% 이상이 뭘로 돼 있을까요? 전국토의 70% 이상이 뭘로 돼 있을까요? 얘는 비삼용 부지로 돼 있습니다. 즉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 전국토의 70% 이상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비삼용 부지로. 그러면 요 임야로 돼 있으니까 요 임야는 비삼용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30%가 그 외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30%가요. 자, 이 얘기예요. 전국토가 70%가 임야고 나머지가 그 외의 토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임야는 사업용 토지입니까? 비사업용 토지입니까? 예, 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를 요 땅을 써야 되는데 이 땅마저도 대기업이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이런 수요 공급의 논리를 굳이 펼치지 않더라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제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니까 균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수요가 많은 대비 공급이 딸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땅을 우리가 따져보자. 효율적으로 쓰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을 우리가 나눠보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효율적이고 이 토지 지목이 맞게끔 생산적으로 쓰는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땅과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하자. 그러면은 그런 땅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지목이 우리가 농지죠. 농지. 논, 밭, 과수원. 네. 그러면 요런 땅들을 말해요. 요런 땅들. 그럼 요런 땅들은 우리가 생산적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잖아요. 농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 뭐가 문제냐 이거는. 그럼 분리과세하는 것이 왜 규제가 안 되는 거냐? 예, 일단은 얘는 첫 번째 저율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율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7% 아주 낮은 율로 또는 0.2% 낮은 율로 과세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재산세만 부과를 하고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하지 말자 이거예요.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과세 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규제가 되는 땅들은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하자. 그러면 합산과세는 우리가 두 가지예요. 종합합산 과세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과세토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토지는 얘는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종합합산이 되는 거고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별도 합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얘는 왜 비사업용이니까 얘는 왜 규제하냐? 모자라요. 상업적인 땅 모자랍니다. 그래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자본이 많은 법인들이 기업들이 이걸 독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규제할 건데 첫 번째 누진세율로 규제하겠다. 누진. 그러면 누진세율의 뜻이 뭐예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가 되는 땅과 규제하지 않는 땅 나눠서 얘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특징들이 뭐냐면 국가가 보호, 지원하는 땅들, 네, 그래서 저율 또는 고율의 차등 비례. 자, 요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비례세율은 세율의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별도 합산, 얘는 영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거물이 딸린 토지. 종합합산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박스 별표시 분리과세 토지는 자, 거기다 써놓습니다. 규제하지 않는 땅. 네. 그리고 낮은 율로 과세한다 그랬죠. 0.07%, 0.07% 써놓으세요. 농지. 그다음에 0.2% 써놓으세요. 공장 용지 등. 네. 그다음에 4% 고율 과세. 이거는 오히려 더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율인데 그건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합산에 써놓으세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은 종동그라미 비 뭐가 돼? 좀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 별도 합산은 영별 이렇게 되겠죠. 네, 영별. 그래서 우리가 별도 합산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종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오동그라미, 별도 합산 별동그라미, 이동그라미 4, 별 2, 4, 종 2,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토지 구분 분리과세 토지 2번 별도 합산 자 그런 이제 땅들이 있는데 분리과세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기역입니다. 공장의 용지, 전답과수원 목장 용지 이걸 농지라고 하죠. 농지. 그러면 농사 짓겠다 이 땅에서 그러면 생산하는 거잖아요. 농산물을. 그렇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목용대에 맞게끔 쓰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림 보호 목적의 임야, 종중소 임야. 우리가 보통 종중 임야 같은 경우는 선산을 말하죠. 이렇게. 자, 이제 우리 명절 옵니다만 그런 임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기역의 건축물에 딸린 토지. 예, 상업적인 건물에 딸린 토지. 영업용 토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다 영업용 토지죠. 물류단지 토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종합합산 토지. 자, 종합합산에 써놓습니다. 얘는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개요 위주로 살펴봤고요. 이런 토지의
자세한 구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좀 이제 이번 주에 했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등록면허세부터 먼저 볼게요. 자, 등록면허세는 먼저 등기가 정해져야겠죠. 그러면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말소 등기. 그러면 이 납세 문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외관상 등기 누가 낸다? 권리자가 내라. 그렇죠? 그러면 자, 은행으로부터 갑이 대출 받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담보를 정해주고 그 담보 정보에 대해서는 등기부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구하고 을구에다 표시하는 건데 얘는 을구에다가 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맞죠? 세율. 그럼 과표는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건수 뭘로 썼죠? 예,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 그럼 채권 금액을 정해주고 여기다가 얘는 을구니까 몇 프로? 무조건 0.2%가 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나오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0%를 지방교육세로 우리가 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채권 금액이 1억 원이 되면 1억 원에 우리가 2%가 200이 되는 거죠. 0.2%면 20만 원. 네, 20만 원 됩니다. 20만 원. 그럼 20만 원에 대해서 20%가 되면은 4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만 원, 24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얘가 말소가 됐을 때는 얘는 건수당 곱하기 얼마? 6천 원이 된다가 되겠죠. 그럼 건수는 종량세가 되고 원은 정액세로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외관상의 권리자는 갑이 아니라 은행이 있다가 되겠죠. 여기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저기. 그렇죠? 이게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떻게 되냐? 재산세는 관할이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돼서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공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사실과 공부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토지부터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 대상이 정해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세 표준을 정해서 과표다 세율을 정해서 곱하기 세율. 그러면 이제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케 하자.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보통 징수하자. 안 내면 가산금이 있다. 그때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를 6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 과세 되는 거 같이 할 거예요. 다만 건축물과 주택은 과세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얘는 건물과 토지 같이. 하지만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과세한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고 합산과세는 규제가 되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토지 구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들이 필요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표세율, 납세문자 중요한 주제, 다음 주에 중요한 주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